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요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낱말입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공급은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 수요가 물론 무슨 뜻인지 대략 알지만은 요자도 알 것 같아요. 숫자가 정확히 무슨 글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수, 재수, 군수, 내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숫자가 이러한 글자인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고 어떤 낱말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할 수 또는 쓴다, 쓸 수 또는 쓰일 수 이렇다. 그리고 또 요도 구한다, 구할요 또는 요긴하다 할요다. 그러면 수요라는 것은 구한다, 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를 보면 구할 수는 뭘 구하느냐? 비와 관련됐다. 또 마리을 이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비는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리고 마리을 이는 자 이러한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수염이다. 사람의 수염이다. 그렇죠? 또는 머리에 상투 같은 걸 이렇게 풀어헤치고 머리를 내린 모양이다. 풀어헤친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합쳐진 구할 숫자는 옛 글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사람이 있는데 물방울이 떨어진다. 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수염이 긴 무당이 기우제를 지내는 모양이다. 비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리고 수염이 긴 무당일 수도 있고 또는 머리를 풀어헤친 무당이 비를 구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를 구한다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구한다 또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기다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요는 덮을 아예 여자여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이것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인데 옛 글자는 이렇게 돼 있다.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다. 여자라고 봤을 때 오른 좌우에 있는 것은 손을 얘기합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쥐고 있는 모양이다. 허리를 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허리를 뜻하는 글자였다. 그러다가 허리라는 것은 또 상당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허리를 뜻하는 글자는 이제 하나의 글자를 더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라는 것은 쓰임을 구한다 또는 구하고 구한다 필요한 것을 구한다 이런 글자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한다. 여기에서 수도 구한다. 요도 구한다. 이렇게 또 설명해 놓은 사전도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일본 사전을 한번 보았습니다. 일본 사전에 보니 수요라는 것을 희망이다, 요구다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이 들어온 것이 물품을 손에 넣으려는 욕망이다. 또는 상품 등을 사려는 욕망 또는 욕망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그렇죠. 뭔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영어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영어로는 수요는 demand 한다. demand. 그렇죠? 수요와 공급은 물론 demand와 demand and supply다. 이렇게 되죠. 자, 수요가 들어간 낱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수요자. 그렇죠? 수요하는 사람. 또 반대말이 공급자. 이렇게 되겠죠. 유효수요. 유효한 수요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 그냥 능력은 없고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유효수요를 한다. 잠재수요는 지금 당장은 수요로 이루지 못하지만은 어떤 잠재되어 있다. 수요가 그렇죠? 아래에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잠재수요라고 한다. 수요가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상품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한다. 가격이 변하면 거기에 대한 가지고 싶은 마음도 따라서 변하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갖고 싶은 마음이 이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낮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것을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반대말은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은 이바지한다, 기여한다.
또는 준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급도 준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준다, 스플라이다.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하는 것을 공급이라 한다. 자, 공급을 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또는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 시장에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요고, 그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공급은 비교적 쉬운 글자들이다. 근데 수요의 숫자는 사실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글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수요와 공급을 합쳐서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수급 조절이다. 수급이 뭔가 두 개, 이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크다든지 한쪽이 너무 적다든지 하면 이게 불균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크게 하죠.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네. 우리가 수급이란 말은 이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이런 받을 숫자를 쓴다거나 또는 거둘 숫자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급이란 말도 가끔 씁니다. 자, 받을 숫자를 쓰면 받고 준다. 이것이 기본 뜻이죠, 수급. 근데 이 뜻보다는 생활에서 많이 쓰이기로는 급여라든지 월급, 그렇죠? 또는 연금이나 배급 따위를 받는 것을 수급이라 한다. 준다는 것보다 일단 받는다. 급여도 수령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배급 같은 것을 수령하는 그런 것을 수급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 예, 수급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쪽의 기준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는 말이다. 예. 그리고 거둘 숫자는 수입과 지급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수급이라 한다. 이때 한글로만 우리가 한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만 이렇게 이제 수급이라 적혔을 때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낱말에 이 구할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낱말을 보겠습니다. 혼수, 결혼에서 요구되는 것, 결혼에 필요한 것, 또는 결혼에 쓰이는 것, 쓰일 숫자라고 했죠. 결혼에 쓰이는 것. 그것이 혼수다. 혼수 품목, 혼수 물품. 제수,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그렇죠? 내수, 예. 국내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내수다. 외수는 외국에서 요구하는 수요다. 군수, 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 예. 군에서 요구하는 것. 예. 반대말은 민수다. 민간의 수요다. 필수, 반드시 이렇게 소요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필수. 예, 필수에도 보면 반드시 필자에다가 모름지기 숫자 쓰는 것 또는 닦을 숫자 쓰는 것, 이것이 글자가 조금 낱말이 다릅니다. 그렇죠? 모름지기 수는 필수 조건이다. 반드시. 그렇죠? 또 닦을 수는 공부한다는 것이죠. 필수 학점이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다. 해서 필수와 이것은 조금 다르다. 특수, 특별 수요다. 특수다. 예,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그것이 특수다. 자, 월남 특수를 누렸다. 예, 어떤 여러 가지 전쟁 특수다. 또는 추석 특수, 명절 특수다.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수요를 특수라고 한다. 가수요. 일종의 실수요와 반대다. 실제로 수요되는 것과 또는 과수요는 어떤 가짜 수요다. 어떤 사람이 장래를 위해서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막 수요를 만드는 것, 그런 걸 가수라고 한다. 비수기. 지금 당장은 별 수요가 없는 그런 것을 기간을 비수기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 성수기다. 그렇죠? 성수기. 수요가 아주 성한 그런 기간이다. 자, 조선시대에는 이제 궁궐에다가 어떤 곡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달을 했죠. 그런 관청을 내수사라 했다. 내수사. 네. 그 내수사가 있던 동네가 서울의 내수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경복궁 앞에 있는 동네죠. 자, 이 숫자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이 나를 숫자다. 나른다. 예. 수출한다. 밖으로 날라내는 것이 수출이다. 예. 안으로 날라 들어오는 것, 들여나르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네. 수혈이다. 피를 공급해 주는 것, 그렇죠? 피를 날라주는 것, 그것이 수혈이다.
공수다. 네, 항공수송이다. 항공으로 나르는 것을 공수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혹시 이러한 나를 숫자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숫자와 요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이것이 구할 수였습니다. 그렇죠? 또는 쓰일 수다.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선비유다. 선비. 예. 선비유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이 글자를 알면 쉽겠죠. 유교다. 그렇죠? 또는 유불선, 유교, 불교, 또는 선도 이렇게 되겠죠. 유림이다. 예, 유림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선비라는 것은 예전에 하늘에 비를 구하던 사람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마음심자를 붙이면 나약하다. 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 안 오면 자기가 죽어. 네, 그렇죠. 보통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약하다. 우리가 나약하다 할 때 이러한 글자를 쓴다. 자, 요자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구한다, 요긴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것이 허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허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구한다 또는 중요하다, 요긴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허리를 뜻하는 글자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허리는 사람의 몸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육다르를 넣어서 허리요로 만들었다. 요대, 허리띠를 얘기한다. 그렇죠? 허리띠. 요통이다. 예. 요추다. 예. 요추. 세요. 가는 허리다. 가는 허리는 미인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요절이다. 허리가 아주 잘라진다. 허리가 끊어진다. 허리가 끊어지고 복통, 배가 아프다. 요절 복통이다. 이때는 사람이 너무 웃기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배를 잡고 웃는다. 그때 요절 복통, 허리가 끊어지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는 것. 그것은 요절 복통이라 할 때 이러한 글자를 쓴다. 자, 이제 요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중요하다는 것과 주요하다는 것. 쉽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중요와 주요가 어떻게 다르냐? 막상 설명해 보라면 또 쉽지는 않다. 자, 중에는 귀중하다는 것이 들어간다. 중요. 귀중하고 요긴하다. 그렇죠? 또 소중하고 요긴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데 아주 이 과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야. 우리에게는. 그렇죠? 또는 우리 회사로서는 또 우리 집으로서는 우리 학교로서는 굉장히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귀중한 것이다. 그런 과제, 중요 과제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할 때 중요를 한다. 주요는 뭐냐 하면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중심이 된다. 주가 된다. 주가 되고 또 중요하다. 네. 올해의 주요 사건이다. 올해의 주요 사건. 할 때, 올해의 중요 사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의 귀중하고 소중한 사건.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것이 많죠. 물론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주로 사건이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요 사건은 귀중한 사건은 아니죠. 아주 주된 사건이다.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예문을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된 중요 내용이냐, 합의된 주요 내용이냐. 합의된 주요는 주된 것. 그렇죠? 물론 중요하다는 건 다 들어가지만 주가 되는 것. 그렇죠? 중심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아. 그래서 합의된 중요 내용, 중요 사건 하면 조금 안 맞다, 뉘앙스가. 네. 그리고 중요와 좀 비슷한 게 종료롭다는 말이 있어요. 종료롭다. 종료롭다는 사전을 찾으면 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자가 구할 요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사전에는 이 종료롭다는 순 한글로 우리말로 나온다.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긴요하다. 그렇지만은, 한자로 쓰지 않는 낱말이다. 종료롭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자 들어가는 것, 슬쩍슬쩍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강이다. 요강. 예. 입시 요강이다. 강이 무엇이냐? 오늘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강이다. 아주 큰 줄거리를 얘기한다. 소요, 예, 소요, 필요한 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소요량, 요소, 예, 중요한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 구성요소다. 구성요소. 요해, 예, 요해처. 나에게는 우리 편으로서는 중요하고,
상대편 적에게는 해가 되는 위험한 그런 장소를 요해처라고 한다. 요해처. 그걸 요충지라고도 한다. 요충지. 예. 우리 적으로는 쉽고 좋고 적으로서는 어렵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쉬운 것, 유리한 것 그런 것을 요해처, 요충지라 한다. 요식이다. 네. 필요한 방식이다. 요식 행위다. 그렇죠. 요직이다. 중요한 직책이다. 이런 말도 있죠. 청요직이다. 맑을 청자를 써서 청요직이다. 예전에 중국이나 또는 고려나 조선이나 청요직이라는 게 있었다. 관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요직이 있겠죠. 중요한 직책이 요직이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맑을 청자. 깨끗한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 그것이 청요직이다. 조선시대 보면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여기에 근무하는 관원들은 특히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각 육부의 전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조, 호조나 병조나 형조나, 육부가 있다. 조선 육부의 전랑들이 있다. 그렇죠? 전랑들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중요한 사람이 이조 전랑이다. 이렇게 되죠? 이러한 전랑들이나 3, 4의 관원들은 특별히 깨끗해야 된다 해서 청요직이다. 자, 한중일 보면 이 수요란 낱말은 한자가 똑같다. 별도로 신자체나 간체자가 없다. 정자체 그대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 수요. 예.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요구다. 디맨드다. 그렇지만 숫자가 이제 글자는 알았는데 그래도 쉬운 것은 아니다. 구한다. 또 쓰임이 있다. 쓰인다. 쓰임이 있으므로 구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공거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